구글 식단 검색 트렌드를 좀 볼까요? 이건 제가 저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도 혼자 아닙니다. 이런 걸 좀 보여드리려고요. 카니보어랑 애킨스랑 사실상 같은 비슷한 다이어트니까 육식 다이어트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닌 것 같네요. 그죠? 사고 넘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건 뭐 체격이나 살을 빼고 뭐 이런 것들만 지금 뭐 찾아본 거지만 이거 외에도 정말 많은 지표들 아까 하버드대 연구에서 보셨듯이 당뇨라든지 뭐 정신적인 측면에서 집중력 엄청나게 큰 변화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의 체험을 예를 들자면 저는 술을 먹은 날만큼의 변화를 느껴요. 보통 식사를 할 때보다 술을 먹은 날 컨디션이 더 안 좋죠. 술 막 늘 먹다가 술을 안 먹으면 컨디션 아주 좋아지죠. 그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반식을 하다가 저탄고지식 또는 육류 위주로 먹게 되면,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동물성 지방 위주로 먹게 되면 그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정신이 또렷해지는 게 느껴지고 낮잠이 오지 않고 에너지가 유지가 되고 피로하지 않고, 그리고 피로가 단순히 정신적인 측면이 아니라 뭐 입술 포진이라든지 이런 피곤할 때 났던 것들이 안 납니다. 장이 되게 편안하고요. 과민성 대장염도 없어졌고 여드름도 안 나고. 여드름 엄청나게 많이 났고 저 20년 동안 여드름 앓았거든요. 제가 좀 추천을 드려보자면 소나 양 등의 반추동물 위주로 고기, 간, 지방, 내장 플러스 소금만으로 이렇게 드셔보시는 걸 가장 강력하게 권해드립니다. 버터, 계란, 약간의 생선도 좋죠. 버터, 계란 또 많이 먹습니다. 저도 차돌박이가 제일 이제 싸기도 하고 지방도 많아서 또 조리하기도 쉽고, 차돌박이에 양간 같은 건 이제 인터넷에서 다 팔거든요. 호주산 양간 보통 많이 먹습니다. 풀들 위주로 먹어서 청초를 뜯은 동물의 간에 비타민 K2라든지 이런 것들이 풍부하거든요. 한우간은 그다지 권하지 않습니다. 한우는 지구상에서도 아주 특출나게 아주 제한적인 환경에서 제한적인 음식들을 먹으면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지방이 많이 껴서 맛있긴 하죠. 돼지고기는 좀 추천하지 않습니다. 예, 단백질 속에 항영양소로 인해서 혈전이 유발되는데 논문이 따로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일 이상 염지 숙성하면 예방이 어느 정도 예방이 됩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돼지고기를 많이 먹던 부족들은 그대로 먹거나 하지 않고 보통 염지 숙성, 뭐 베이컨, 뭐 햄, 소세지 뭐 이런 식으로 또는 양념해서 그렇게 먹었습니다. 게다가 돼지고기, 닭고기 같은 이런 단위 동물들, 반추동물과 달리 위가 하나인 동물들은 이 지방산을 쌓을 때 발효를 한 지방산을 쌓은 게 아니라 그냥 먹은 걸 그대로 쌓는 거거든요. 근데 소나 양은 똑같이 콩, 옥수수를 먹여도 발효를 거치면서 지방산의 비율이 그래도 많이 달라집니다. 돼지고기, 닭고기들은 돼지, 닭은 먹인 그런 지방산 비율이 거의 대부분 반영이 돼서 체내에 오메가6라든지 이런 지방산이 너무 많이 비축됩니다. 그리고 사육 환경도 좋지 않고 탄소도 많이 배출됩니다. 권장되지 않습니다. 항영양소 많은 채소들 권장되지 않습니다. 시금치나 콩은 특히나. 콩은 렉틴이라든지 옥살산이라는 이런 여러 항영양소들의 이런 백화점이고요. 시금치는 옥살산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곡물들 중에서 특히 통곡물은 피트산이 많아서 미네랄 결핍이 올 수 있습니다. 통곡물만 계속 먹어보세요. 처음에는 살 빠지고 뭐 에너지가 줄어드니까 뭐 살 빠지고 그럴 수 있지만 미네랄 결핍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참기름, 뭐 들기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전통기름인 돼지기름, 라드나 소기름, 텔로, 뭐 두태지방 검색하면 인터넷에 팝니다. 두태지방은 소신장 주변에 있는 지방인데 포화지방 비율이 높아서 요리로 전통적으로 많이 썼습니다. 씨앗기름 절대 먹지 않기, 콩 절대 먹지 않기, 이거 두 개만이라도 지켜주세요. 건강이 많이 달라질 겁니다. 탄수화물 공급원을 굳이 꼽자면 백미, 그리고 비살균꿀, 과육이 그나마 안전한 편입니다. 저도 백미는 먹습니다. 최소한 씨앗 기름이라도 먹지 않기, 백미를 좀 줄여나가 보면서 동물성 지방을 늘려보기, 소고기, 간, 계란, 버터 위주로 한번 먹어보기 정말 권해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먹어요. 소 등심, 뭐 우루과이산 뭐 이런 거 사면 싸거든요. 뭐 호주산 이런 거, 백미랑 계란이랑 양간, 노른자 생으로 버터, 소금 이렇게 계란 이렇게 먹고, 이거는 소고기에다가
흰자랑 쌀가루 입혀서 라드에 튀긴 겁니다. 탕수육이죠. 정말 맛있습니다. 사골국, 그리고 제 아이한테 주는 계란볶음밥. 밥은 아주 적고 계란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비살균 치즈를 뿌렸습니다. 유제품은 살균하게 되면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살균한 유제품은 절대로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뭐 돼지간도 가끔 먹고요. 멸치도 먹고. 책을 좀 추천해 드리자면 그레인 브레인, 학부모님이라면 그레인 브레인 이거 꼭 추천해 드립니다. 여기 다 읽어 드릴 수는 없지만 콜레스테롤이 무조건 낮아야 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비판하며 반박하고 충분한 지방식을 할 때 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다고 한다. 통곡물은 무조건 좋다. 콜레스테롤 무조건 낮춰야 한다. 과일을 많이 먹어라. 사과는 아침에 먹으면 금이다 등의 기존 개념을 무너뜨리고, 사실상 이 가벼운 케톤증, 그러니까 케톤증이라는 건 케토시스, 그러니까 지방을 대사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인류 역사의 99.9% 기간 동안 우리 식단에 존재하지 않았던 탄수화물을 먹지 않을 때 일어나는 신체 대사의 정상적인 상태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틀림없이 케톤증은, 그러니까 케토시스는, 그러니까 저탄고지는 단순히 자연스러운 상태가 아니라 특별히 건강한 상태다. 이 책 정말 재밌습니다. 학부모님이랑 추천드리고. 플랜트 패러독스, 정말 자극적이죠. 채소가 역설이 있다는 거죠. 매일 먹는 음식의 충격적인 진실, 세상에. 식물과 동물의 진화전쟁,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적 레틴, 아토피, 류마티스, 자가미약 질환의 원인, 밀가루 똥배, 밀가루 먹으면 똥배 나온다. 꼭 밀에 해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곡물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현대밀이 할머니 세대의 밀과 또 다르거든요. 개량이 돼가지고 글루텐 함량도 점점 더 달라지고 있고, 신성한소, 채식의 불편한 진실과 육식의 재발견, 건강도 챙기고 지구도 위하면서 식품을 섭취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학적인 데이터 제공한다. 그리고 소고기를 위한 변론, 요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도 정말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반박하기가 정말 어렵게 정말 설명을 잘해줍니다. 전직 환경 변호사이자 채식주의자였던 작가가 잘못된 통설을 뒤집는다. 믿기 어렵겠지만 반박하기란 거의 불가능이라고 퍼블리셔스 위클리에서, 해묵은 반소고기 속설들을 깨부순다. 세계 기아, 산림 파괴, 심혈관 질환, 천만의 LA타임스. 카니버 워커도 영어 책인데 정말 육식에 대한 모든 것을 담은 책입니다. 논문이나 이런 근거들을 빽빽하게 담았습니다. 인류의 기원부터 진화 과정에 따라서 생물의 생화학전들, 환경영소들, 이런 것들 정말 재밌습니다. 저는 구글 렌즈로 이제 번역해가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육식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이 프리미티브 전래식단 이야기, 이 채널이 저에게 선생님이었습니다. 지금 인용한 PPT들이나 이런 것들도 많이 대부분 이 프리미티브 전래식단의 도움을 받았고요. 정말 특히 이 프리미티브 건강상식 요 플레이리스트만 보면 육식이나 저탄고지 입문하는데 정말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대부분의 영상들이 다 정말 도움 많이 되는 영상들이라 육식을 조금이라도 고민하신다면 이 채널부터 방문해 보세요. 닥터3, 국내 최초 3개국 의사 면허 가지고 계신 황성혁 박사의 채널인데, 탄수화물 적게 먹으면 더 빨리 죽는다고요. 실화임 어해와 진실 1편. 이 어해와 진실 시리즈 정말 재밌습니다. 식용유에 대해서, 또는 탄수화물, 그리고 저탄고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신경의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특히 학부모님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정말 학생들에게 직접 도움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저탄고지 자료들도 추천드리고, 아니면 MBC 스페셜 지방인 누명, 여기서 저탄고지가 좀 유명해지기 시작했죠. 육체전쟁, 이 채널도 이 다큐멘터리도 재밌습니다. 비건과 카니버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오늘 식사에 대해서 새로운 시선을 소개해 봤는데요. 이게 확실하고 정답이고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믿으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의 현재의 식사가 정말 건강한지, 정말 정답인지, 우리가 정말 정답을 찾은 건지 한번 의심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 식사라는 것은 우리가 아이들이 추가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아이들의 추가적인 노력을 요구하지 않으면서도 아이들의 퍼포먼스나 건강이나 정신적인 측면을 늘릴 수 있는, 또 높여줄 수 있는 되게 좋은 도와줄 수 있는 수단이다.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생각이 되기도 해서, 특히 고3 학부모님들이나 여러 학부모님들께 또 권해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